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6분의 작가를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있긴 한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현장 질문을 먼저 여쭤보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서 혹시 뭐 우리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책을 뭐 먼저 읽으셨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한 분께 다 하셔도 되고, 네네. 손 번쩍 들어주신, 아리따운 우리 관객분, 질문, 어떤 질문? 끝까지 잘 들었고요. 지금 삶에 만족하시는지, 지금 행복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공통 질문? 그렇군요. 네, 지금 삶에 만족하시는지. 동그라미 X로? 그러면 제가 사실 저희 작가님께 각각 질문이 있는데 부연 설명은 이제 답변하실 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그라미 X 세모까지 저희가 네 하나 둘 셋. 오, 평균 8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각각 우리 작가분들의 답변은 잠시 후에 이제 한 분씩 질문하는 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을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마이크를 갖고 계시죠? 전한나 작가님께서 드릴게요. 저는 우리 닭이냐 달걀이냐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을 만나셔서 이걸 기획하신 건지 기획을 하신 후에 이분들을 섭외하신 건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섭외하려고요. 뒷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뒷조사를 했냐면 탐정을 쓰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협회 같은 곳에 보면은 사회복지사 인터뷰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읽어봤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명단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분야나 특이한 주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나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리스트들을 좀 이렇게 들었고요. 또 입소문을 또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활동을 하신다더라. 근데 되게 전문성도 있고 괜찮고 재미있고 특이하고 좀 되게 전문가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어갔고 이제 섭외가 들어갔고요. 처음 몇 분은 제가 이제 한 명씩 개인 섭외를 했고요. 중간 이후부터는 여기 계신 작가님들끼리 100% 만장일치로 동의하신 분을 몇 분 더 섭외를 하신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거절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이제 최종 본인도 오케이 하시고 저희 모두가 다 동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그러면 선별돼서 올라오신 9분이신 거네요. 네. 사실 아까 이제 2, 3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겹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주에서도 인터뷰 많이 좀 실어주시고 많이 발굴하셔서 다음엔 제주 작가님도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아까 앞부분 네. 콘서트도 제가 다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 또 그분들 그 영상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또 눈여겨보고 오.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한남 작가님께 질문 드렸고요. 우리 강원남 작가님. 네. 사실 저는 웰다잉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웰다잉 플래너는 굉장히 좀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죠? 많습니다. 많으시죠. 네, 그러면 그 웰다잉 플래너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기본적인 플랜 같은 게 있나 전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네. 웰다잉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노인분이라고 하면 다 뭐 죽음을 생각하겠지 준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거의 한 10개 중에 2개나 3개 정도밖에는 이제 준비가 안 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구체적으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데 예. 그럼 그런 분들 가운데 좀 인상 깊었던 사례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였는데요. 처음 시작한 강의였는데 이렇게 젊은 분 한 분하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젊은 분은 조금 생소한데 그래서 이제 수업 마치고서 여쭤봤더니 모녀지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따님과 어머님이 같이 수업을 신청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들으시게 됐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녀분은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꺼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마무리, 뭐 네네네. 연명치료. 근데 이제 또 어머님도 딸한테 이런 거를 또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뭐 자식들은 엄마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뭐 벌써부터 그런 걸 준비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런 강의가 있다라고 딱 알게 되고 두 분이서 함께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따님이 이 수업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따님은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이런 과정을 겪을 텐데 내가 네. 그 과정을 알고 어머니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 역할을 서로 가족들끼리 사실 죽는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를 제가 조금 좀 부드럽게 저 원활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예. 아, 그죠. 가족들끼리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연세를 떠나서 예,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왜 그런 얘기하냐고 네, 그런 핀잔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또 근데 진짜 웰다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강원원 작가님 질문 드렸고요. 김근태 작가님, 네, 저 진짜 아까 뭐 파시면 저요 할 뻔했어요. 네, 그 진짜 복지 현장에 계셨어도 너무 잘하셨겠지만 거기 계시기에만은 좀 아깝겠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네, 가끔씩 그럴 때. 그죠?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내가 이 홍보에 좀 적성이 맞고 난 정말 이거 정말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책에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다양한 업무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복지관에 거의 많은 업무들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업무를 맡으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로 인해서 이제 퇴사까지 하게 되었었고 또 심지어 이제 병까지 오더라고요. 고혈압도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기호나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업무,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홍보에 더 집중을 하게 되셨고 종국에는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예, 창업까지 하게 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나 용기 있게 탁 사표 던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배들에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뭔가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해주는 게 저는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이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서 힘든 건 아닌지 혹은 지금 상황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하원은 자연스럽게 따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왜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뭐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장사의 신 옆에 계시긴 한데. 지정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탐나네. 뭐. 네, 자 김태용 작가님께 이제 먼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다는 사실 느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뭐 비자발적으로 나오셨다는 말씀도 김태용 작가. 김대근 작가님, 네, 죄송해요. 김태용 작가님, 네, 김태용 작가님께 먼저 아까 장사 얘기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에 굉장히 좀 뭔가 아쉬움이 많다는 느낌 사실 받았거든요. 많죠. 네, 많았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아까 퇴사도 말씀하셨고 기관장 원래 하셨었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굳이 그 당시에는 다시 네. 컴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쉬움은 있어도 되는데 후회만 없으면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후회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유함도 있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었어가지고 네. 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뇌경색도 오고 그 스트레스가
정말 제가 그냥 쓰는 얘기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그 스트레스가 아. 상상을 초월. 저 태국 가서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죽으라고 운동해갖고 이 정도까지 온 것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무슨 상황이 터져도 별게 아니에요. 정말 죽기 전까지 갔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보름달 인생을 빵. 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만두고 나갈 용기, 뭐 이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아. 그만두고 이제 예, 그만두고 나갈 용기가 아니고요. 네, 제가 사회복지할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죽어라고 외쳤던 게 많거든요. 아. 리더는 이래야만 하고 당신들이 이따구로 하니까 사회복지계가 이따구밖에 안 된다라고 계속 외쳤던 부분들에 대한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이 왜 자살을 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정도로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거를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책임지고 그만두고 사회복지계는 못 돌아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계기죠.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빌빌하고 또 기간 있으면 찾아 들어가서 먹고 살 텐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후회될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저기 20년을 넘게 했는데. 네. 근데 후회는 없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시는 듯 보이지만 힘들었습니다. 책을 제가 꼭 읽어봐야겠네요. 눈물 젖은 빵 저도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물 젖은 빵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대근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패싱해서 죄송해요. 네, 좋은 질문 드리려고. 사실 여기 저희 작가님도 혹시 질문 미리 받으셨나요? 그러셨구나. 그럼 있는 질문을 드렸었어야 되는 건였군요. 괜찮아요. 네. 김대근 작가님 질문이 사실 조금 광범위하고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그냥 드릴게요. 네,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네. 문화를 기획하고 아까 문화로 사회를 연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랑 사실 연관 짓기는 쉽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문화와 복지 그 연결, 그 범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 좀 궁금했어요. 저기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문화라는 거는 삶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복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단발적인 서비스 중심이나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을 자체가 서로 돌봄을 할 수 있고 안정망을 서로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 복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단발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삶의 총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를 문화라고 네. 그래갖고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렇게 복지와 문화가 잘 어우러진 어떤 사례 같은 것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네.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사례한 게 3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예. 그 덕분에 10분 안에 끝났거든요. 네, 이제 시간 있으니까 네, 좀 소개해 근데 주시죠. 사례 중에서 아까 뭐 어슬렁어슬렁이라는 모임 같은 경우는 사람과 마을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만나는 거에 어떤 목적을 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은 생길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번 얘기하는 게 작년에 벚꽃 축제를 서울에서 준비를 할 때 문제가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벚꽃 축제가 되는데 벚꽃이 없었거든요. 다 맞아요, 져버렸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벚꽃 축제가 빨라졌어요. 피지를 않았어요. 이런 게 네. 항상 딱 정해놓고 하면은 이게 경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거 세상에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중심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만들어 말랑말랑에 가는 거에 산책 모임이었고요. 제가 또 지금 실행하는 게 불만 합창을 하는 게 있어요. 불만 합창이요? 불만 합창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컴플레인트 콰이어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유튜브로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핀란드 출신 코체르 부부가 영국 버밍엄에서 했다가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전국 불만합창 대회도 있곤 해요. 예, 그렇게 하는 불만합창은 근데 가사를 보면은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왜냐면은 각자가 불만했던 것을 다 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불만합창의 가장 최고는 공감대예요. 우리가 항상 불만은 하면은 더 사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생각의 불만을 얘기하면은 공감대가 열어지거든요. 옛날에 마포대교에 그 자살이 많다 그래서 LED로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잖아요. 한 달 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예산을 들여서 LED를 했더니 자살이 더 늘었다. 그래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진짜로 사실입니다. 이거 신문, 광고 이런 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어설프게 위로를 한다고 사람이 위로되지 않는 거죠.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그죠. 이분도 그런 것들을 가졌다 생각하는데 아, 네네네. 갑자기 소환되셨어. 네.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욕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불만은 좀 그런 공감대를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의 총체적인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심각하게 포장하려고 해요. 그 삶의 총체들을. 그런 것보다 좀 내려놓아서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더 문화의 본류고 복지를 좀 더 잘 실행하는 방법이 아닐까. 제가 말할 때마다 또 감동. 아,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잘렸어요. 잘 드렸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이렇게 복지와 문화가 잘 어우러진 진짜 좋은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전해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를 많이 좀 써주세요. 저 제주로 오랜만에 와요. 5년 전만 해도 제가 보수 교육을 많이 왔거든요. 5년 동안 소식이 없더라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단단히 영업을 하고 가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보수교육. 이분들이 가끔 저 6월까지 강의 다 찼어요 이런 거 진짜 부러워서 제가 세모를 했거든요. 네네. 그것만 그래서 차면 저는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세모를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창신 작가님. 네. 네. 그 지금 그러면 그림 그리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4년째. 24년 차. 자, 20살 아니 15살 때부터 그리신 거죠? 네? 15살 때부터 15살부터 그리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근데 지금 그 후배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235 작가님 계신가요? 예, 아직 없고요. 네. 이쪽이 블루오션입니다. 아, 블루오션이구나. 예. 제가 그 복지 만화가 1호라고 외치고 다닌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2호가 없어요. 아. 혹시 여기서 내가 그림 좀 그린다. 네. 그런 사람 당장 우리나라에서 2호 만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도전. 도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복지 만화 가가 돼야겠다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처럼 그냥 좋아서 그렸는데 그렇게 이제 24년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즐기다가 그리게 됐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과 소식지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학부에도 그리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취업에서는 그 기관지에도 그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 신문에도 어떻게 알게 돼서 한 편씩 네. 그리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퇴사를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휴직 기간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IMF 때 나와가지고 오래 있으면서 그때 직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 제주도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네. 예, 그 청소년 문화의 집 1호 팀장을 맡던 게 저예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다가 문광부에서 이게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150개를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 다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딱 났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저를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창신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문화의 집 팀장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제 후임 팀장을 찾아간 거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직함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내가 원장이면 원장 노릇하고 밖에 나가서 다 원장 네. 대접해주지만 네.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 직함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원장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직함과 본인을 동일시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그때 제가 아무 직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복지만화가에서 복만이라고 다녔거든요. 취업하고 나서도 그 복만이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회사를 옮겨도 저를 따라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브랜드가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저를 따라다니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퇴직이 점점 다가오니까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 월간 이창신도 해보고 만화공장 소장도 해보고 막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예. 와, 그럼 사실 여기 질문에는 퍼스널 블렌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냥 삶 자체가 내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준 거네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만화가로 치면 제가 거의 명함을 내밀 수 없을 것 같아요. 만화가로 하면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앞에다 복지자를 붙이는 순간 그 분야엔 제가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사다리 세우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막 그 옆에 사다리 세우기도 있어요. 그 사다리만 올라가야 되느냐? 내가 그 옆에 나만의 사다리를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 만화가라고 하니까 제가 1호가 된 거고요. 실은 세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예요, 제가. 네. 그래서 네. 뭐 직함이 없을 때는 어디 가서 제가 뭐 명함을 내밀기 힘들겠지만 복지 만화가가 되는 순간 이 분야에는 제가 1인자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면 기관장들이나 대표들하고 같이 그 논할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나만의 무언가를 세운다면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나만의 무언가는 나만이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문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옛날에도 뭐 복지 예술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장애아동 전담 상담 뭐 이런 쪽은 아직도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워낙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장애아동만 상담하는 사람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분야에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지는 제가 볼 때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어디다 붙여도 다 복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복지를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한다면 그 분야의 개척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끄덕끄덕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나만의 브랜드는 뭘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네, 지금 떠올리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실천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됐건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네, 다 실천을 해와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니까요. 자, 이렇게 6분의 작가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한 점 생기신 분, 네, 질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그 6분의 작가님들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전하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책을 처음에 구상하실 때 이거에 포인트를 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와 이 9분의 멤버를 취합해서 정리하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리하시면서 나 이 작가를 정말 빼고 싶었다. 여기 없는 분 얘기해야겠다. 어떡하지? 비밀로 해야겠어요. 여기 없는 분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각자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고 장점이 다양한 사람들이어서 처음 이제 핵심 포인트로 잡은 거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 거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게 저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의 종류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지만 뚜렷하게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을 좀 이제 했던 거 거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중에서 빼고 싶었다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네, 없었던 걸로. 없지는 않았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네, 마이크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사협회 허수님입니다.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제주 사회복지사를 그 담당하고 있는 장으로서 그러면 사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 사실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최근에 사회복지사를 현장을 떠나는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 사실 안타깝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하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사실은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창의적인 걸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서 좀 생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복지 현장 안에서 이런 다양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전문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가지 않고서 이 현장 안에서도 함께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서 짧게 네네.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사회복지를 선택한 게 아동 청소년 복지를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뭘 선택을 했냐면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은 무조건 책무성 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거는 약간 재능 기부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이제 정말로 추가로 일을 했었고 잘하는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 교육도 지원을 해줬었고 업무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비록 퇴사하긴 했지만 저는 한 기관에서만 19년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총무팀 사회복지사로 입사해서 뭐 주임, 대리, 팀장, 과장, 부장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19년 동안 한 기관에서 쭉 됐고 전문가가 돼서 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기관에서 교육이라던가 복리후생제도인가 이런 거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는 2006년에 장기 근소 휴가제도가 생겼거든요. 2006년에. 근데 서울시에서 처음 생긴 게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진을 예방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엄청 많이 지원을 받은 거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도 3년차 미만 퇴사자 엄청 많아요. 네, 그렇지만 한 명의 사회복지사 예시로 들었을 때는 교육과 복리후생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줬던 거 그게 전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옆으로 넘길게요. 네네. 저도 한 기관에서 지금 한 20년 넘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 기관장까지 하게 됐는데 기관장이 되니까 제일 일은 재미없고 힘들긴 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욕먹을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좋을 때 버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버티는 사람이 진짜 기관을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때는 그 동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동기를 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만화 좋아하는 일과 접목시키는 일도 했고 이제 퇴사한 다음에는 복지 만화가 활동도 하면서 아까 중단했던 사회복지사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좀 배운 게 있다면 후배 사회복지사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홀트에 있는데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신과 같이 여기에 존재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 기념관 관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보수 관장 명예직인데 은퇴한 직원이 새로운 직원이나 여기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 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선배님들이 아직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의 앞으로의 직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접목해서 일을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근사하네요. 네. 저는 왜 웃어? 저는 실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낭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낭만이란 게 뭐냐면 제가 96년도에 처음 입사를 하고 97년도부터 제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달동네였어요. 하월곡동 지금은 바뀌었는데 거기 차가 못 올라가니까 스쿠터 뒤에다가 밑반찬을 신고 올라다니면서 어르신 배달하고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라면 끓여줘. 라면 먹으면 그 건너집 가갖고 할머니 커피 없어요? 그럼 커피인데 왜 그 컵에 딱지 하나 하고 지저분한데 이렇게 타주시는 커피 그냥 꾹꾹하고 먹고 다음부터는 닦아놓으라고 내려오면서 뻥튀기 하나 사갖고 할머니 뻥튀기랑 같이 먹자 이렇게 앉아갖고 먹고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타고 올라갈 때 지금 요때예요. 아지랑이 막 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6시에
가서 컴퓨터가 그때는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업무를 하고 10시에 퇴근을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제일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거기서 받는 힘으로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무자들은 너무 낭만이 없어요. 아니 돈은 되는데 월급은 받는데 낭만이 없어요. 뭐 행정 서류도 좋고 다 좋은데 전문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 교감을 얻고 그 할머니들이 그때 내 전세금 있는 거 나 죽으면 김 선생이 빼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를 좋은 곳에 묻어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직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보면 너무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무 일에 쪄들어가고 행정에 쪄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지만 그 행정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시간에 가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드리는 말이에요. 너무 클라이언트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좀 길어져도 마지막으로 총무과 하던 총무과장애가 요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 사업부로 들어갔는데 경로식당을 한대요. 내려가면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르신들이 자기를 붙잡고 고맙다 뭐하다 그러고서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그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회복지의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딱 사회복지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이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동료로서 무언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느껴주게 하면 그만두는 일은 없을 텐데 뭐 조직이 어떻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제일 선배로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던 그 6, 7년이 제 사회복지의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낭만이나 그런 게 그리고 10시까지 일해도 하나도 안 피곤했다니까요. 더 길어지면 또 옆에서 잘릴 전하는 것 작가님이 같으니까. 젊어서 그래.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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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우선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격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영역 밖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와 절충을 찾는 분들이고요. 굉장히 다양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다양함이란 거는 사회복지사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관에 계신 분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분은 사회복지사 경력에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매번 회장 선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더 추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책에 중에서 사회는 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대목을 쓴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인터넷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본 게 매불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철학자가 나와서 사회복지 이야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순간 철학자가 사회복지 얘기하는 건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는 왜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을까? 저는 매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억지로 하지 마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함들을 서로 갖춰가면서 우리 할 때 우리 사회는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근태 작가님.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현장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좀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소진 속에 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화석 선생님께서 소진은 끝도 없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진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소진은 내가 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이 밀려서
소진이 온다라고 마음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했고 성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제 현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복지사 역량 개발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저는 제가 기관에서 근무할 때 사실은 다른 복지관을 몇 번 못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일을 하나 다른 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저쪽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저쪽 분위기는 이렇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다른 기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걸 알았다면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좀 덜 지쳤을 텐데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봤을 텐데라는 것들이 있어서 의외로 기관의 종사자들이 좀 신입들이나 그 경력직들도 은근히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협회 내에서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신 분들의 롤 모델을 좀 많이 세워드리면 기관과 뭐 네트워크나 사회복지사의 교류가 좀 있다면 신입 사회복지사한테 조금 힘듦이 있을 때 저런 사람한테 좀 물어볼 수 있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 좀 전파해 주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6분의 이제 사회복지사 네, 작가님께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저희 네, 제가 사회복지사 같아요. 저희 제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네, 저희 제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실 이런 콘서트를 마련하는 게 저는 제 전국에 거의 없는 사례라고 사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브이로그도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직접 모셔서 이번에는 MG 굉장히 젊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오셨지만 지난해에는 또 50대 20년 경력 이상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어쩌면 우리 제주에서는 이미 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더 많은 다양성들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걸 접목해서 앞으로 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제주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6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대표로 우리 안나 작가님께서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주 와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네. 저희가 이 책으로 하는 공식 행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 1월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9월까지 책을 썼고 10월, 11월, 12월, 1월 이제 작업을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되게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서로 글을 읽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만나서 요 책 앞에 있는 프로필 사진도 같이 찍고 밥도 먹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끈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 된 지 올해가 3년 차인데 뭔가 되게 오래간만에 동료가 생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지만 또 다른 동료들을 엄청 많이 만나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서도 저희를 동료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주에서 자주 만나뵐 수 없는 또 동료분들이 생기셨으니까 아마 제주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께서도 너무 좋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그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 또 멋진 활동 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관계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 제주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제주 사회복지사 북 콘서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